안녕하세요, 행누입니다.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오늘은 정착지원금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설계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착지원금 진실 그리고 수수료 70% 대 95%의 비교,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70%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사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70%에서 80%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정착지원금의 진실, 보험사에서 준다는 정착지원금의 진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 업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즉 진도율을 체크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근무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수료가 낮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대로 고정인 상태로 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실이냐면 설계사님들의 수수료 이해도가 낮은 걸 이용해서 앞뒤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야기랑 그리고 내가 근무를 해보니까 앞뒤 말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스포츠 선수들의 이적료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입의 구조랑 계산 방식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또 이거를 듣다 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몸값을 측정해서 그만큼 대우를 해준다.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직영주의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보험사에서 준다는 정착지원금의 진실 첫 번째,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가 담보를 제공, 근저당 설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간혹 가다가 개인어음 또는 약속어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담보가 없으면 정착지원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사 전에 확실히 알아보고 서류에 서명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 제공을 많이 하는데 근저당 설정 시에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전 회사 해촉 후에 모든 걸 마무리해서 입사를 했는데 담보가 안 돼 이 정착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진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사시키려고 리크루팅을 하려고 됩니다, 무조건 돼,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현혹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사기 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착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담보랑 이런 게 안 돼. 그리고 들어갈 때 이미 난 안 된다고 얘기도 했어. 근데 준대. 그래서 해촉하고 전부 다 보험사로 이직을 했는데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매월 맞춰야 되는 책임 업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내가 보험회사를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24개월 안에 3천만 원의 월납보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월납보험료, 환산월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평가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월납보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월 120에서 130만 원의 업적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3천만 원을 받았으면 그 기간 안에 3천만 원 업적을 해야 되고 2천만 원을 받았으면 2천만 원의 업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받는 것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다 환수예요. 하면 되지? 아니요. 제 경험상 90%는 다 환수였습니다. 받는 것보다 왜 더 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즉 신계약 체결 후에 유지가 돼야 되는데 2년 3년 동안 100% 유지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계약률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뭐 95%, 96%, 97%막 이렇게 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정도 영업을 한다 그래도 고객들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지면 고객들은 해지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못 채운 업적만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업적을 맞춰 나가는 거에 있어서 배로 더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번째는 중간 평가가 있습니다. 즉 진도율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율 체크를 하는데 이 신계약 체결에 진도율을 맞추지 못하면 환수를 하거나 연장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연장을 공짜로 해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총 업적에 120%를 더 해야 된다거나 150%를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을 받았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최대 150%까지 더 해야 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에 150%면 4,500만 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준 만큼.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는 근무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 근무 약정 기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정착지원금을 이만큼 줬으니까 일정 기간 근무해야 되는 기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3년인데 요즘엔 제가 7년까지도 봤어요.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만약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5천만 원을 받고 내가 이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정 기간이 3년이면 3년 안에 그만두면 100% 환수입니다. 그러니까 2년 12개월 안에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그만두면 내가 받은 이 5천만 원은 100% 환수입니다.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들. 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수수료가 대부분 고정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높게 받으려면 이 리크루팅을 해서 팀을 꾸리면 수수료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조건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크루팅을 해라 이거예요. 사람을 뽑으면 그거에 맞게 너가 받는 오버라이딩을 책정을 해서 수수료 높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금도 주고 수수료도 주고 DB도 공짜로 준다. 이런 거 전부 다 구라고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받은 만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에 기대서 협상하게 되면 그게 내 발목을 엄청나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이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설계사님들의 이 수수료 이해도가 낮은 걸 이용해서 앞뒤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은데 저희 지사에서는 95% 수수료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손보 70% 수수료를 받을 때랑 손보 95% 수수료를 받을 때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건데 비교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정착지원금은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팅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정착지원금은 최대한 받지 않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손보 100만 원 기준으로 주요 회사별로 상이하고 2월 시책이랑 13차 시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수료만 놓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70% 수수료를 받으시면 2월에 540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총량은 68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2월에 받으시는 금액이랑 총량도 회사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95% 수수료를 받으시면 2월에 737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보 100만 원 기준입니다. 총량은 926만 원 정도를 받게 되세요. 그러니까 차이는 2월에 197만 원, 약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총량은 244만 원, 약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2월에 받는 금액만 2,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총량은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책까지 더하면 더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책도 설계사가 받는 거의 50% 정도를 본사에서 가져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지분 이거 지급되는 것도 조절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유지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금씩 꼬아가지고 만약에 설명을 해주고 막 이러면 설계사분들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막 이것 꼬고 저것 꼬고 하면 이거를 받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총 지급받는 건 굉장히 작은 것 같고 막 헷갈려요. 헷갈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뭔지 엄청나게 헷갈리게 됩니다. 고객분들이 보험 설계사들을 여러 명 만났을 때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3천만 원 정착지원금을 받았을 때랑 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책임업적은 받았을 때입니다. 월 책임업적은 125만 원, 24개월 기준이에요. 24개월 동안 이 3천만 원 정착지원금 받은 걸 125만 원씩 해야 됩니다. 근무 약정기간은 3년이고요. 손보로 이제 125만 원 기준으로. 손보로 기준을 삼는 이유는 이 생보로 하게 되면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요 회사별로 상이하고요. 그리고 2월 시책이랑 13차 시책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3천만 원 정착지원금 받고 나서 70% 수수료를 적용을 받게 되면 2월에 678만 원이고 총량은 85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95% 수수료로 지급받으면 2월에는 921만 원이고 총량은 1157만 원입니다. 즉 차이가 2월에는 243만 원, 그리고 총량은 30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을 하면 2월에 받는 돈이 2,916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총량은 3,64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근무를 한다라고 치면 2월에 받는 것만 차액이 8,74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총량은 약 1억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내가 3천만 원 정착지원금을 받았을 뿐인데 수수료를 70% 적용을 받았을 때랑 95% 적용을 받았을 때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한마디로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받았을 때랑.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3천만 원을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7천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시책 전부 다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지원금을 받고 약 3년 동안 책임 업적을 모두 다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약 1억 원의 급여 차이가 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7년인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려 2억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2억 5천만 원 이상. 여러분들 이래도 정착지원금 받고 이 노예계약 하실 겁니까? 단순하게 받는 지원금 그리고 일시금으로 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뭐 5천만 원 줄게 하면 2월에 2,500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업적을 한 만큼 뭐 지급을 해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 안 하면 끝까지 지급 안 해줘요. 대신 업적은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필드에서 제일 고생하고 제일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설계사들인데 우리 설계사님들이 가장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저희 퍼펙트 지사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사에서 저희가 95%를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95% 전부를 설계사님들한테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사가 97%를 받는 날이 오면 97%를 그대로 지급해드릴 겁니다. 저희는 단 1의 조건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일한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객관적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럴싸한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정직하게 오래도록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만난다고 저희 회사에 입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가 물건 하나 사는데도 비교를 해서 사잖아요. 근데 왜 회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받는 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왜 비교를 해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입사를 하십니까? 설계사분들 내 수수료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설계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받고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